안녕하세요. 선한로로쌤입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보이면서 쉬어가는 흐름. 그런데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죠. 나스닥은 밀렸어도 11,200포인트 위쪽에 있습니다. 우려할 만큼이 아니었고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던 만큼 좀 쉬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왜 밀렸는가 보면은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랑 트위터 쪽의 하락이 좀 강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인수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테슬라 양쪽 모두 하락하는 모습.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 쪽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급락을 위해서 반도체주도 다 밀리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는 시초가에는 조금 어려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실제로 0.3%밖에 안 밀렸습니다. 시초가는. 그런데 이제 장중에 조금 더 밀려 내려오면서 1.5%까지 내려왔다 한 1%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한 2%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환율이 좀 부담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뭔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넘어가고 있죠. 1,312원대를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좋을 수가 없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도를 했다. 외국인은 이제 한 1,900억 넘게 매도를 했다가 한 400억 정도는 다시 마감 동향이 되샀는데 선물은 6,000계약 이상 매도했다가 반 이상을 다시 샀죠. 그래서 마감 동향까지 하락 포지션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진 않는데 그렇다고 상승 포지션만 들고 갈 수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위안되는 건 옵션 포지션이 나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제한적인 하락, 기존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기보다는 한 2,3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가거나 위로는 한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거나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 2,400 같은 경우는 돌파 시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안착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짝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돌파 시도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날짜가 부족하긴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고 글로벌 시황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 1 이제 노드스트림 2는 애초에 개통이 안 됐고 이 원 같은 경우에도 가스관 점검을 핑계로 해서 러시아가 중단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난리가 났죠. 추후에 이거 공급 재개 안 하고 이 에너지를 무기화로 쓰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천연가스 쪽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6월 이제 CPI, PPI 그리고 베이지북 그리고 미국의 금융주들 실적 발표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좀 큰 일정들이 잡혀 있다. 이번 주 글로벌 빅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랑 미국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레는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금통이 모레 만기일. 우리만 해도 큰 사건들이 지금 즐비에 있고 우리도 어닝 시즌입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이제 대중 관세 부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부분 지난달에 6월에도 발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응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좀 해결되고 미국에서는 또 이제 유가도 유가지만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가 급등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부분이 커서 인플레이션 이제 이번 CPI 같은 경우도 오히려 8.6도 넘어서 9%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표는 그냥 안 좋게 나온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생각보다 좋으면은 다행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표가 좋을 걸 기대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은 계속 뒤통수 맞는 시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 바이든이 이제 대중관세 부분이나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늦어지면은 인플레이션 계속 지연되는 거죠. 이거 완화되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이랬으니 종목들도 뭐 죄다 형편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주나 이런 쪽은 자연스럽게 뭐 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좀 특이한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40만 원 회복 시도 정도 했다라는 정도. 이 정도. 이게 좀 특이 동향이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 삼성화재부터 시작해서 이런 손보사들이 오늘 좋았죠. 이 순이익 개선된다라는 거, 뭐 실적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교육해드린 이 트랩을 완성하고 나서 좋아지는 현상이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보사들, 기존에도 금리 인상기에는 손보사들 뭐 꾸준히 좋아진다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 최근 이 시장이 워낙 어렵고 수급 동향 자체가 뭐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을 전혀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 기본이고, 이제 좀 상승률이 좋았던 거는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탄력이 더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도 어떻게 보면 오늘 트랩을 완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렸다라고 하면은 트랩으로 역헤드 숄더를 만드는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오면은 뭐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되는 거죠.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이 기업도 탄탄하고 주가 상승률도 좋다. 그래서 삼성화재보단 이 두 종목을 저는 좀 선호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서 상승률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정고점까지만 가도 상승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DB손해보험이고, 대신 주가 레벨이 높은, 그러니까 241선, 121선, 61선, 21선만 61선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별 확장 구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할 경우에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또 현대해상이 되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나손해보험도 괜찮아요. 이 종목까지도 볼 수 있다. 뭐 롯데손해보험도 있긴 한데 롯데손해보험은 오늘 반영이 안 됐고, 하나손해보험 정도까지 21선 이제 딱 올라타는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DB손해보험하고 함께 이렇게 이 역해된 숄더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중바닥 만들고 한번 튀어오르면은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 근데 기술적 레벨은 DB손해보험이 하나손해보험보다는 조금 더 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저항이 많으니까 지금 매매하기는 조금 부담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원숭이 주창 뭐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순환이 돌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특히 코로나19 쪽 이 진단키트가 이제 다시 품절이 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휴마시스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기본이 된 게 휴마시스, SD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시젠 이런 종목들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있죠. 거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휴식을 취하고 있고, 한국 BNC 같은 경우 볼만하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한 횡보 조금 하다가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호한 모습 오늘까지도 보이시면 될 것 같고, BL 같은 경우, 그러니까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PCL이나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는데, BL 같은 경우도 이게 바이오리더스입니다. 원래 이름이 익숙치 않아요. BL로 사명을 변경해서, 전 사명 변경하는 회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HLB 같은 경우야 그냥 한글을 영어로 바꾼 거니까 변경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사명 변경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이오리더스도 바이오의 B와 리더스의 L, BL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바이오리더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L, 좀 더 부르기 쉬워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도 7,500원 여기 저항 구간 건드려주고 있고,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도 8,700원 구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아요. 내일 거래량 조금 더 실어서 올라오고 하면 안정적일 수 있다. 9,700원 뭐 저항이 될 것이고, 21선까지는 올라탔으니까 뭐 8,700원 여기 지지력 테스트 정도 해도 오히려 지지력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나노 CMS 요거 여러분들 3열램프 볼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항 예쁘게 잘 받고 있죠. 저항권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모습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보시고, 휴젤이나 뭐 HLB 같은 경우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강화 같은 경우 이쪽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제약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승인을 신약 승인을 한다, 아니면 임상을 진행한다,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쪽 이제 워낙 많이 밀려 있었고 하다 보니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스관 점검으로 중단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스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 GSE나 대성에너지, 인천도시가스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쉬었는데, 한신기계가 기존의 대장이었죠. 근데 요즘에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워낙 많이 힘을 분출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 하나 만들고 여기를 넘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오늘 21선은 딱 걸쳐놨습니다. 8,500원 구간에서는 이중바닥서 움직임 만들었고 21선 걸쳐놨다. 그러면은 한시기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저항 구간 이제 10,000원하고 12,000원에서 12,500원 요 구간인데, 지난번에 10,000원 돌파하다가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걸렸었죠. 요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10,000원에서 1,500원 요 구간 넘어가는지 체크해 보시고, 한 12,000원 정도, 12,000원에서 12,500원 요 사이 정도까지 한번 관심 가져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G2파워 같은 종목들이 이게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보성파워텍이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일진파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할 준비를 차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HRS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먼저 올라간 다음에 21선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죠. 이번 주 후반 정도면은 꼬리 말아 올릴 수 있죠. 그럼 이제 지지력 테스트 하면서 다시 한번 출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6,500원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HRS 같은 경우는 6,500원 또 중요한 구간, 이 구간 넘어가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원전 관련주 다시 볼 때 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센트랄모텍이 강했습니다.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 양산 준비, 이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아직 61선 탈환은 못했고 기존 주가에 못 올라가긴 했지만 거래량 실으면서 기대감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순환이 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미리 사지는 마시고 순환 돌면은 사세요. 수급 들어오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죠. 지금 42,000원 요 구간 이탈에 있는데 42,000원 여기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트랩으로 만들 수 있고, 원바닥이어도 되고 쌍바닥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42,000원 회복된다. 그러면은 아마 42,000원 회복될 때쯤 21선 이렇게 내려와서 21선도 비슷한 같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대보마그네틱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시면 되고, 캠시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제 테슬라 트럭 쪽에 수주 받은 다음에 캠시스가 최대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한번 멋지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21선 공간 펼치면서 중간에서 쉬고 있는데, 요 종목도 이제 2,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한번 관심 가져볼 때가 좀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아래를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관심 가져볼 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캠시스 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I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을 분사한다라는 설이 돌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분사해가지고 상장하고 이런 부분 막차 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다양한 전략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 결정되면 공시하겠다라고 해명 공시는 올렸는데,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이제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참 좋은데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뭘 또 분사하겠다고, 본인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뭘 또 분사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랑 이런 쪽 다시 휴식이 좀 나오고 있고, 콘텐츠주도 A스토리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아직 멀었죠. 이거 4만원 이상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그냥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정도인데, 너무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 쉬게 좀 놔두고 31,000원 회복되면은 그때 다시 보시면 되고, 아직 5일선도 이 구간에 있습니다. 11선도 이 구간에 있고, 5일선 11선이라도 좀 따라 올라와 줘야겠죠. 21선은 아예 저 아래 있고 30% 이상 아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종목을 얼마나 수급적으로 때린 겁니까? 최근에는 나쁜 것도 없었고
회복되다가 넷플릭스 실적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린 거죠. 수급 동향만으로. 근데 넷플릭스 실적 안 나온 게 A스토리 잘못은 아닙니다. 콘텐츠주 잘못은 아니에요. 오히려 추후에 콘텐츠주가 더 각광받을 수 있다. 이 넷플릭스에서 20만 명 이탈했다. 이 20만 명 이탈한 사람을 뭘로 잡아요? 제2의 오징어 게임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 기존에도 킹덤으로 히트를 쳤던 기업이고, 뭐 빅마우스도 준비하고 있고, 역량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제자리 찾아가려면은 아직 멀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반등이 있었으니까 조금 휴식을 취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뭐 쇼박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영화 쪽으로 생각하시는 쇼박스 같은 경우도 있고, 쇼박스는 21선 넘어와 있는데 아직 21선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번 주에 완만하게 만들고, 이번 주는 완만하게 만드는 구간,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꼬리 말아 올릴 텐데, 먼저 올라갔다가 돌아오던 아니면 요 구간에서 쉬었다가 치고 가던 요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관심 갖고 좀 지켜보면서 수급 들어온 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순환 매도는 종목으로는 뭐 사마네트웍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오늘 이것도 이제 조금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쇼박스는 먼저 올라온 다음에 요 구간인 거죠. 쇼박스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어야지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꼬리 말아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21선 터치하고 가던지, 쉬었으니까 이 구간에서 치고 가던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대신 치고 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 요거는 후발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만 합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말씀드려 조금 올라왔는데 21선 지금 딱 걸쳐놨습니다. 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번 주 후반에는 완만해지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꼬리 위쪽으로 말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뭐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는, 뭐 이번 주에 분출해주면 더 좋고요. 아예 이렇게 넘어가서 위쪽에서 기다려주면 더 좋고요. 그럼 조금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쪽 아닌가. 그리고 레몽 레인까지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매 정도 노리시면 되고, 로봇 관련주들도 휴림 로봇이 그동안 좀 많이 쉬었는데 얘가 2,900원에서 3,000원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구간 2,900원 아래쪽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예쁘게 만들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21선 정도는 일단 올라타줘야 되는데 2,900원에서 3,000원 회복하면서 21선 같이 회복할 가능성도 있네요. 뭐 해서 요 아래서 이렇게 좀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 이런 움직임 나오면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 로봇 관련주들도 슬그머니 이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다시 한번 세워줄 때가 됐어요. 안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로봇 쪽은 벌써 끝나기엔 좀 아깝죠. 조금 더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고, 뭐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 집중할 수 있고, 테슬라에서도 조만간 이제 AI 데이도 개최하고 하니까 그 구간까지 좀 그냥 기다리고도 한 차례 올라가서 뭐 기대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뭐 에브리봇이나 유일로보틱스 뭐 많죠. 종목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장이 이제 살짝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뭐 UAM 관련주, 뭐 게임 메타버스 쪽에 순환매 정도는 돌 거니까 이 정도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조금 밀렸다고, 조금이라고 하기엔 약했나요? 좀 밀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최근 반등 구간 말씀드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바닥이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니까 바닥이 완벽하게 또 다져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져지는 구간이니 상하파동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 구간 또 잘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